네, 계속해서 증시 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2차 전지에 이어서 오늘은 로봇 AI, 다시 말해서 내년 유망 섹터 어딘지 점검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유진 투자증권 양승윤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올 한 해 로봇 관련주 상당히 흐름이 괜찮았죠. 그 네. 연구원님 평가하시기는 어땠습니까? 일단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로봇주들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보였다라고 보고 있고요. 작년 말 해서 이제 삼성전자에서 로봇 사업을 본격화하겠다라고 네. 하는 이제 그 시점부터 해서 로봇주들이 좀 강세를 지금까지 좀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로봇과 AI의 이게 융복합의 어떻게 보면 핵심 아니겠습니까? 네. 그 로봇이 일상화되는 그런 시대에 와 있는데요. 네. 로봇 산업의 가장 큰 과제였을 텐데 기술적인 측면에서 우리 로봇 산업의 약진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평가하십니까? 일단 현재 로봇 기술은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발전했습니다. 뭐 로봇이 움직이는 것들, 팔을 움직인다라든지 로봇이 조금 걷는 더 좀 것들. 이렇게 네. 자연스러워졌죠. 좀 더 자연스러워졌고 또 이제 저희 외부 환경에서 이제 돌아다닐 수 있는 즉 실외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능력들도 많이 갖추어지면서 저희 일상에 좀 더 깊이 들어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로봇 하면 이제 어떻게 이제 쇠로 된 이런 네. 것만 생각을 하는데 네. 우리 몸에도 지니고 있고 우리 일상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죠. 이를테면 네. 스마트폰이라든지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로봇이죠, 사실. 네, 맞습니다. 로봇의 정의가 사실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그래도 이제 제가 보통 말씀드릴 때에는 로봇은 인지, 판단, 수행을 자율적으로 하는 기계를 바로 로봇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자, 삼성, LG, 현대차 등 이제 주요 대기업들이 로봇 산업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를 지속했는데 이것이 바로 로봇 업종의 어떤 활력을 불어넣는 이런 요인이 됐었죠. 네, 맞습니다. 이런 대기업들이 많이 참여하면 할수록 기술의 저변이 더욱더 확대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신제품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더 다양한 제품들이 공개가 되기 때문에 로봇 시장 성숙화에 굉장히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로봇 시장이 단순히 로봇 관련주나 이런 것들이 단순히 무슨 스타트업 수준이 아니라 네. 이제는 정말 산업으로 대기업들이 참여하면서 아주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자, 로봇 시장 전반에 대한 진단도 좀 필요할 텐데요. 로봇 시장 전체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산업용이 있고 서비스용이 있잖아요. 그러면 수요는 어느 정도 있는지요? 사실 지금 딱 로봇 시장이 어느 정도 규모다라고 하는 부분들 많이 알려져 있지가 않고요. 구체적으로 잡히고 있는 통계가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일단은 간단한 느낌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 현재 로봇 시장은 크게 산업용 로봇과 서비스 로봇 시장으로 구분이 되고 산업용 로봇이 더 큰 시장입니다. 예. 현재 한 연간 52만 대, 즉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30조 원 정도의 시장 규모이고 우리나라에서만 예. 글로벌리 이제 글로벌하게. 전 세계적으로 한 30조 원 정도 시장 규모가 되고 있고 서비스 로봇 시장은 아직 이거보단 작지만 앞으로는 더욱더 커질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몇 해 전에 그 외신에서 보니까 일본에서 간병 로봇을 개발한다 그랬는데 네. 그게 만약에 된다면은 엄청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러한 부분 이제 그러한 산업에서 아무래도 로봇과 같은 이런 이제 자동화 기계에 대한 수요가 높다 보니까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면은 저희 삶들이 좀 더 윤택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산업용 로봇 하면 이제 우리 자동차 공장 조립 라인에서 이렇게 어려운 그 위험한 용접 같은 거 네. 하는 팔이 나와서 하는 거 이런 걸 떠올리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지역별 비중을 보니까 중국이 52%를 차지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중국 하면 인구 아닙니까? 네. 인구 많은 나라에서 이렇게 로봇을 많이 쓰고 있어요. 사실 지금이야 인구가 많지만 예전에 저희 중국 정부에서 추진했던 여러 가지 인구 정책들 때문에 예. 향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인구 절벽이 예견이 되고 있고요. 그렇죠. 이에 따라서 미리 선제적으로 자동화 이런 것들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몇 프로 정도? 6% 정도로 나오네요. 이제 네. 중국이 52%, 미국, 일본, 미국, 우리나라 이런 순서로 돼 있군요. 네. 예. 자, 산업용 로봇도 특히 이제 로봇을 많이 필요로 하는 업종이 있고 그렇지 않은 업종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산업에서 로봇을 많이 이용하나요? 일단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쓰는 산업은 바로 전기전자 그리고 자동차 산업 이 네. 두 가지에서 많이 쓰고 있고 한 절반 이상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산업용 로봇이 고정된 생산 라인에서 단순 반복 작업을 하는데 좀 특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좀 이제 그러한 것들 특성에 잘 맞는 산업이 바로 전기전자 그리고 자동차 산업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산업용 로봇 볼 때마다 딱 모라베의 역설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네. 모라베의 체코 출신 미국 과학자 모라베의 역설이라는 게 인간에게 쉬운 건 로봇한테 어렵고
로봇한테 인간에게 어려운 건 로봇한테 쉽다. 그러니까 단순 반복되는 거는 로봇이 잘하지만 네. 수건을 갠다든지 아이를 돌본다든지 이런 건 못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렇죠. 산업용 로봇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국내 기업 어디가 있습니까? 일단 국내 기업으로는 비상장 종목이긴 하지만 현대 로보틱스가 전통적인 산업용 로봇을 가장 잘 만들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차세대 산업용 로봇이라고 할 수 있는 협동 로봇 시장에서는 이제 국내 상장 종목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협동 로봇이 뭡니까? 협동 로봇이 이제 전통 산업용 로봇과 다르게 조금 더 안에 센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갖추고 있어서 충돌 방지 기능을 갖춘 안전성이 뛰어난 로봇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어디 저 TV 광고에 나오는 거 이렇게 막 병원을 왔다 갔다 하는 로봇 뭐 이런 것들도 그렇게 볼 수 있나요? 그 로봇과는 조금 다르고요. 저희 전통 산업용 로봇처럼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팔처럼 사람의 팔 형상을 한 로봇이라고 보시면 되고 기존에 이제 자동차, 뭐 전기전자 이런 제조 현장에서 많이 쓰였다라고 하면은 최근에는 서비스 현장에서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뭐 어디 뷔페를 갔더니 이제 우동 만들어주는 네, 로봇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로봇 하면 흔히 우리가 떠올리는 게 사람 모양을 하는 로봇, 이렇게 이른바 휴머노이드 네. 로봇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 규모가 커졌습니까? 일단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움직이는 것들은 많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다만 이제 휴머노이드가 저희가 생각하는 휴머노이드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 지능을 갖춰야 되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AI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아직 조금 갈 길은 많이 남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세계적으로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뭐 세계 시장 규모는 아직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그 휴머노이드의 특성상 뭐 저희 공장에서도 쓰일 수 있고 저희 일상생활에도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무한한 가능성을 갖춘 그런 유형이다라고 보시면 돼서 네. 제가 어제 보니까 뭐 85조 원, 뭐 네. 시장 뭐 이런 거 추정까지 나오던데 네. 얼마나 개발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더 커질 수도 네, 있고 맞습니다. 그렇지 못할 수도 네. 있겠죠. 끝이 없습니다. 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주목할 만한 기업은 어떤 기업이 있습니까? 일단은 이제 휴머노이드 관점에서 주목할 만한 기업으로는 저희 현대자동차가 있고요. 이제 지난해 보스턴 다이내믹스라고 하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그렇죠. 로봇 회사를 이제 인수를 했었고요. 그 외에는 이제 최근에 저희 옵티머스라고 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했던 미국의 테슬라 이러한 기업들이 가장 주목해 볼 만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국내 기업 중에서 또 말씀을 드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하는 과거 한국 최초 이족 보행 로봇이었던 휴보를 개발했던 기업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휴보가 처음 나왔을 때는 뭐 거의 이렇게 걷는 것 같지 않았는데 지금 네. 뭐 로봇이 춤추는 것까지 네. 이렇게 나올 정도가 됐으니까요. 많이 아직은 발전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미국 인플레 감축법 관련해 가지고 이 로봇 관련주들이 반사이익을 볼 것이다라는 관측도 있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로봇 산업이 이제 숨은 IRA의 수혜주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고요. 왜냐면은 이제 IRA 법안이 통과가 되었고 앞으로 미국에서 여러 가지 자동차, 뭐 배터리 공장들이 많이 지어지게 될 터인데 최근에 미국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노동력 부족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사람이 없다 보니까 로봇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연출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얘기 나온 김에 휴머노이드와 안드로이드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 겁니까? 휴머노이드는 말 그대로 사람의 형태를 한, 사람의 형상을 한 눈, 코, 입 있고 팔다리 네, 있고. 팔다리 달리고 이런 로봇을 이제 휴머노이드라고 하고 안드로이드는 이제 사람의 일부, 몸의 신체의 일부를 이제 기계화한 것들을 안드로이드라고 이제 명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요즘 그 우리 시장에서 가장 그 핵심 키워드가 네옴시티 아니었습니까? 이 서로 업종마다 우리도 다 연관이 있다 뭐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런 점에서 로봇주도 상당히 그 관련이 있다, 뭐 가시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일단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게 뭐 네옴시티가 모두 다 아시지만 첨단 도시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첨단 도시인 만큼 로봇과 같은 이제 첨단 기술들 이런 요소들이 좀 많이 적용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뭐 앞으로 이제 저희 서비스 로봇 쪽으로 해서 많이 관심이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170km에 달하니까 그걸 사람이 일일이 이동할 수 없고 네. 로봇을 많이 활용할 수 있겠네요. 네, 뭐 대표적으로 자율주행 로봇들 이런 것들이 많이 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년 로봇 관련주 중에서 관심 종목을 꼽아주신다면? 일단은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흐름을 좀 보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앞서서 말씀드렸던 차세대 산업용 로봇인 협동 로봇 시장에 여전히 관심이 유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이제 실외 자율주행 로봇들 만들고 있는 기업들의 관심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로봇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오늘 흐름 좋았지만 오늘은 뭐 좀 약간 약세지만 네, 전반적으로 좀 전반적으로 투자 전략을 잡아주신다면 네.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일단 로봇 산업 같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당장 뭔가를 기대를 하기는 좀 어려운 산업입니다. 중장기적인 긴 호흡을 가지고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별적인 투자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로봇이라는 것이 무궁무진한 것 같고 네. 또 어디까지 우리가 인간이 활용할지 그걸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성숙한 산업하고는 또 다른 모양의 성장 산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승윤 유진투자증권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